두 달 연속 이어진 이 자이언트 스텝에도 큰 위기 없이 안도하는 하루였습니다. 증시 상황부터 박찬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시장이 오늘 제법 평온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일축하고 또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원달러율이 오늘 20번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300원 밑으로 내려온 점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를 좀 부추기면서 우리 시장에 도움을 줬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홀로 4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네,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월말 아닙니까? 이 수출 기업들 달러 이 내고 물량 대거 유입이 되면서 오늘 환율 하락을 이끈 걸로 보입니다. 1,200원대로 환율이 떨어진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부로 지금 한미 금리 역전이 결국 현실화됐는데 특별히 영향을 받은 건 없는 것 같죠? 이 간밤 연준이 기준금리를 75bp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보다 25bp 높아지면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역전 현상은 지난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입니다. 보통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금리가 더 낮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지금 금리 역전 현상과 증시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원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것은 총 3차례. 닷컴 버블이 있었던 1999년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었던 2005년,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우려가 있었던 2018년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이 진행되는 지금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시점은 2018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약 7조 원이 유출되고 이 기간 코스피는 17%가량 하락했지만 오히려 채권시장으로는 25조 원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시장금리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고 과거 사례보다는 기준금리 역전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좀 더 한국 시장이 불리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금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1%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0.75가 되고 시중 금리는 더 떨어져 버렸거든요. 투자를 할 때 미래에 어떻게 될까라는 그 점을 중시할 거니까 또 금통위 때 또 금리를 상승할 가능성은 있겠죠.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오히려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강달러 현상이 진정된다면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국내 대표주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낙 이렇게 약해지면 많이 팔거든요. 되게 무역수지가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고 그렇다 보면 수출주가 많이 약해요. 삼성전자 이런 현대차 이런 거 많이 팔죠.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멈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아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지금 예상보다 커진다면 국내 증시에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이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금리 역전 현상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업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금리 역전 현상으로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쇄작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또 무역 적자가 발생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것은 전민정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돈을 굴릴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우리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일단 정부와 한국은행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3차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기에 한미 간 정책 금리는 모두 역전 현상이 있었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간 전체로 볼 때 오히려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주요국들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경우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본 유출도 문제지만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자체가 가져올 여파도 걱정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 상승이 가팔라져 무역 수지 적자와 수입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 이상 한은으로선 연말 2% 후반에서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투자와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경고음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긴축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우려에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율이 좀 올라가게 되면 수입 물가 경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는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큰 충격이 된다면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취해야 될. 지금 금리 역전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환율이 추가적으로 좀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경제 펀더멘탈을 좀 제고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이제 관심은 다음 달 금통위에서 결정될 한은의 금리 인상폭. 계속되는 고물가 상황에 빅스텝 압력은 커졌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만큼 8월엔 0.25%포인트 인상이 더 유력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역전의 수준이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어제 FOMC 결과만으로 보면 한은 총재님이 얘기하신 경로를 바꿀 팩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경로를 밟아가지 않겠나 예상이 되는.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단순히 금리 역전만 볼 게 아니라 그 나라 경제의 체력을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지금 그만큼 튼튼하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우리 수출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한금융투자 보고서가 굉장히 좀 눈에 띄던데 네. 하반기에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되면 어느 업종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냐? 지금 기계, 상사, 건축자재 이렇게 세 가지가 꼽혔거든요. 이런 업종들 이제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다. 이러다 보니까 만기가 빨리 돌아오고 그러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은 금리로 빨리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높을 것이고 네. 심지어 이제 현금 자산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 이런 보고서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박 기자, 지금 FOMC 불확실성이 좀 거쳤고 이제 투자자들은 뭘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기업 실적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지금 상황에서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 침체 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인 지금 애플 같은 빅테크주를 비롯해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야 사실 항상 중요한 건데 지금 특별히 실적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하반기 들어서 증시 바닥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코스피 PER 지표입니다. 지난해 18배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꾸준히 우양하더니 이달 초에는 역사적 평균치였던 10배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이 잇따라 부진한 실적을 내놓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코스피 PER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고 국내 증시가 저평가됐다라고 보긴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증시가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반등했지만 올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박스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침체기에는 호실적을 발표하고 전망치를 높이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빛을 내는 기업을 잘 한번 찾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네. 때마침 지금 어닝 시즌입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까지 55개 상장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곳은 29곳, 53%에 달했는데요. 이 중 전망치 대비 가장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 것은 에코프로였습니다. 그 뒤로 포스코케미칼, 오스템 임플란트, 에코프로비엠 순이었습니다. 호실적 기대감에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은 이달에만 26% 넘게 올랐고 오스템 임플란트와 에코프로비엠도 11% 그리고 4%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나간 종목들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예.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기업 중에는 없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업종을 주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 대표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분기 실적 전망치는 완만한 성장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2조 원 그리고 3,5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꼽히지만 성장 동력이 충분하다. 여전히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커머스 부분에서 하반기 브랜드 스토어 거래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광고 수익에 힘입어서 매출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또한 카카오는 모빌리티, 게임, 스토리 등 이런 부분에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증권업계가 꼽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